네, 이 시간은 전문가님 모시고 방금 살펴봤던 글로벌 핫 이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은 이민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좀 아침 일찍 나와주셨는데요. 어떠신가요? 2주 연속 이렇게 나와주시는 소감이?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나오니까 네. 준비할 것들이 좀 많고 네. 또 말씀드릴 건 굉장히 많은데 제한된 시간에 그렇죠. 어떻게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네. 고민이 좀 많아지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외신을 통해서 좀 글로벌 핫 이슈를 챙겨봤는데요. 첫 번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가 안정된 석유값에도 불구하고요. 네. 지난해 11월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기사였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중 그 WTI 기준으로 주중 이제 장중에서 130불까지 올라갔었죠. 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138불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그게 이제 잘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네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쟁이라고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부르지 않고 우크라이나 그렇죠. 사태라고 사태. 네. 부르고 있는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어떤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뿐만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의 조치에 따라서 이 그 원자재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 그 크게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뭐 미국에서 뭐 러시아산 원유를 뭐 제재하겠다, 수입하지 네. 않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원유 가격은 굉장히 급등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됐는데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원유에 대한 투자는 지금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지금 원유를 이제 직접적으로 매매를 하는 그런 방법은 그 원유 ETF를 사시는 방법들이 가장 그 일반적인 방법이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원유 ETF는 직접 현물을 사시는 게 아니고 근원물, 그러니까 이제 가장 가까운 선물을 사게 되는데 네, 네. 이 가격들은 보통 지금 뭐 오펙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미국이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큰 그 변동을 가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반이 실제 수요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정책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큰 등락을 좀 보였고요. 네. 이게 그 연초에 이제 올해 연초의 가격은 68불, 70불대여서 네. 지금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안정된 수요에서 그 수요를 바탕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정책적 그리고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하락에 대한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지만 지금 접근할 때는 이런 원유 가격 자체보다는 원유를 시추하거나 이 원유와 관계된 기업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변동은 앞으로도 더 심하게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이나 유럽 조치에 대한 변동성 문제도 좀 거론을 해주셨고 러시아산 원유 금지 조치가 빨리 풀려야 이러한 원유값 안정이 네네.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로 저희가 또 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예, 푸틴이 가스관을 닫는다면이라는 네. 가정을 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내놓는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그 이 원유와 마찬가지로 가스 네.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조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방 세계에 대해서 그 이제 푸틴 그러니까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어떤 대응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추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뭐 나토에 가입하지 마라, 뭐 동진을 그만해라 이런 요인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네.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라는 어떤 이 세력의 그 대리전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산 그 원유나 가스를 수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왜냐하면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러시아 가스 2~3%밖에 그 원유를 2~3%만 수입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네. 유럽의 경우에는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40% 정도가 되고 네. 또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해서 그 이제 그런 질소 비료로 사용하는 비중까지 합하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산 가스가 없으면 네. 난방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농사도 짓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네. 뭐 같이 죽자. 어차피 결제도 못 하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란이 이제 스위프트 국제 결제망에서 배제가 된 이후로 네. 우리나라가 그 이란한테 석유를 받고 주지 않고 있는 돈이 그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 있습니다. 네. 예, 그냥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쵸, 있습니다. 그쵸. 근데 러시아도 지금
석유 가스를 수출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가스를 이제 장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유럽이 러시아에 하고 있는 제재가 고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상황은 에스컬레이트 돼서 결국 푸틴이 가스관을 잠글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올 거고 네. 러시아는 이제 유럽은 뭐 아시는 분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날씨는 겨울 날씨는 굉장히 온화한 편이지만 겨울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이제 네, 네. 거기는 뭐 문행커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5월 달까지 서늘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의 겨울은 굉장히 춥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네. 거기는 그냥 뼈가 좀 시린 그런 계절이 길게 되는데 네. 근데 그 난방을 좀 길게 하는 거죠. 많이 춥지는 않지만 근데 그렇게 된다면 당장부터 고통을 좀 많이 받고 어떤 농사를 짓는데도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렇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뭐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지만 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스 가격은 지금보다 많이 올라가고 네. 지금 전반적으로 그 물가 상승률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좀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사태는 악화될 것이고 또 방금 기사를 통해서 본 것처럼 푸틴이 머지않아 가스관을 닫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제 다음 기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우버도 이런 높은 네. 올라가는 이런 유가에 이렇게 좀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높은 기름값 때문에 우버가 유류 할증료를 추가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지금 이제 비행기 탄 지 오래돼 갖고 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비행기 네. 타면 항상 거기 붙잖아요. 유류 할증료. 맞습니다. 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하도 오래 안 타갖고 코로나 이후에 네, 비행기를 타신 분들이 많지 않으셔갖고 네. 시청자분들 기억 뭐 물론 하시겠지만 네. 그 유류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뭐 지금 대도시 미국 동부 같은 경우는 네. 뭐 갤런당 6불, 뭐 그 미국 서부엔 지역 같은 경우는 갤런당 4불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리터당 뭐 1,500원 이상이 더 넘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거리가 뭐 천안 서울 정도를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네. 그 거리를 1,500리터당 1,500원 내고 출퇴근을 한다 그러면 네. 엄청난 이제 유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우버 드라이버들이 자기 부담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 소득이 떨어지는 게 네. 뭐 10%에서 15% 정도 우버 드라이버의 소득 감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조하려고 유류 할증료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한 기름값도 우버 유류 할증료 증가 이렇게 이 우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좀 적용되고 있는 이런 네네.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뷰티 관련한 이런 좀 재미있는 기사였는데요. 울타 뷰티가 코로나 슬럼프 극복을 위해 파트너십을 물색을 하고 있다라는 네. 조금 여성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기사였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울타 뷰티 뭐 이게 이제 저는 정확히 잘 모르죠. 이게 네. 여성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네. 울타 뷰티는 그 미국에서 젊은 10대, 20대 초반의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은 화장품 기업이라고 해요. 뭐 네. 우리나라에서 뭐 미샤나 뭐 이런 미샤나 아니면 뭐 올리브영 영, 네네. 그런 종류의 그런 색조 화장이나 그렇죠. 이런 그런 화장품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파트너십을 모색한다는 건 이제 이런 화장품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그동안은 이제 소매점 그리고 또 그 인터넷을 통한 어떤 그 마케팅에 중점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외부 확장은 그 케이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네네. 투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소매점들이랑 체인을 맺겠다. 아까 뭐 앵커님들께서 말씀하셔갖고 아시겠지만 타겟처럼 네. 그 지역 유통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매점을 통해서 이제 그 보급 속도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네.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그 이런 소매 판매 그러니까 그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코로나의 종식은 그 기정사실을 했다. 그리고 그 그렇죠.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 예, 이런 전략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사는요, 코로나 이 종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선언이다, 미국의 선언이다라는 예, 예. 말까지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코로나 이 시국에 따른 슬럼프 극복을 이러한 뷰티 업계의 좀 활성화로 네네. 그렇게 좀 위한 조치를 좀 물색해 보고 있는 미국이라는 이런 기사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장 우리 마감한 뉴욕 증시, 예, 또 예. 해외는 또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그 S&P, 다우, 나스닥, 뭐 S&P 모두 다 하락했는데 이 연초부터 그 하락한 폭을 보면 네. 각각 그 이제 다우는 마이너스 9%, 네. 이제 그 뭐 S&P는 마이너스 10%, 뭐 나스닥은 대략 그 한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락의 전형적인 약세장, 그런 약세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 전통산업 같은 경우는 1919년 그 5월 이후로 5주 연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네. 이게 그 하락의 이제 추세를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2주 연속 주간 단위로 하락한다 그러면 네. 이게 그냥 단기 조정이 아니고 추세적 하락의 모습이 아니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여기에 가장 큰 요인이 된 게 지난주에 발표된 네. 그 CPI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 이제 2월달에 발표됐던 1월달 물가 상승률 7.8%가 이제 마지막 피크로 보고 그거보다 더 높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그 물가 상승률은 7.9%로 그보다 더 높았죠.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전망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요인을 미친 게 이제 유가인데 네. 연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뭐 68불, 뭐 70불이었다가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으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또 끝이 아니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데드 크로스를 보였어요. 데드 크로스라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밑으로 내려온 네.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 이게 진짜 조정장이 아니고 어떤 하락장이 나타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유가가 아주 큰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요인을 좀 미쳤고요. 네. 여기에 뭐 대표적으로 그 지난달에 발표된 그 미국의 고용노동부 네. 그 자료에 보면 그 에너지 부분의 그 이제 상승률은 25%를 나타냈습니다. 네. 25%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가 됐으면 화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에 25%나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그 발생한 부분이 다른 모든 아이템들을 다 초과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고요. 여기 지금 이게 항목별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저 카테고리 상에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에너지 부분을 이제 이 스크롤에서 보다 보면 에너지 부분은 그 최대 그 40% 가까이 올랐고 네. 여기서 또 가장 그 눈여겨봐야 될 게 에너지 부분이 많이 올랐고 또 중고차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그 오른 상태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 운임 부분이 많이 올라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이게 에너지 그리고 중고차 운임 부분이 올랐다는 말은 에너지 가격이 지금 뭐 근원 물가에서는 이제 에너지 가격은 등락이 크니까 금세 네. 빠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장이 고질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고착화돼 있고 네.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도 공급망의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단기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네네네. 이런 요인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월가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냐면 만약 유가가 지금 뭐 100불 안팎의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유가가 125불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네. 물가 상승률은 뭐 8%, 뭐 200불까지 올라가면 물가 상승률은 9%를 초과해서 9.7%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은 하락장으로 이제 하락장 구간에 들어가서 지금보다 더 많이 20% 이상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그 이제 유럽 시장 그 미국 시장이 이렇게 주간 단위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번 주에 있는 그 미국 그 이제 FOMC 그 이제 시장 그 위원회에서 뭐 시청자분들도 이미 그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스몰 스텝 네. 기준금리는 0.25%로 상승할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올릴 예정이지만 그거 가지고 시장이 뭐 만족할까
할까?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거기서 네. 어떤 대화들이 오갈까? 이게 네. 더 큰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유가가 올라감에 따라 물가 상승률도 치솟을 것이기 때문에 이 유가 상승에 따른 조정장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하락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 앞으로의 그거에 대한 투자는 우려감이, 조금 더 예.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이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함에 따라서 네. 당연히 그 이제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서 그 달러 가격, 달러 가치 상승에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의 추세, 그러니까 환율은 그 지금 1,200원을 뚫고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1,230원, 뭐 40원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이거보다 뭐 더 올라가기는 뭐 좀 어려운 지지선들이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정책적인 그런 요인에 따라서 네네. 약간의 변동성이 있겠지만 지금 수준의 등락을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요 예상은 뭐 환율은 예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 정도 수준을 뭐 보이지 않을까 싶고 네. 요 정도 수준에서 해외 투자의 기준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재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재재 가격이라는 게 오늘 뭐 그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니켈 그 뭐 그렇죠. 예, 니켈 같은 어. 경우는 이제 그 러시아산 니켈 비중이 굉장히 큰데 특히 네. 뭐 국내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 그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 차 전지나 뭐 특히 에너지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네. 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네.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2차 전지의 그 3원계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아무래도 네. 영향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런던 그 LME 시장에서 뭐 그 100%가 넘게 장중 급등해 갖고 거래가 중지됐었는데 오늘 다시 거래제가 되거든요. 그런 그 비철금속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금 가격도 많이 오르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원자재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괴율이 많이 다른 그 원자재에 비해서 많이 벌어져 있는 은 같은 거에 조금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지금 뭐 금이나 구리나 그리고 아니면 다른 비철금속의 가격은 굉장히 많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수요에 기반한 건지 아니면 그 정책적인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거품이 잠깐 단기적으로 낀 건지는 조금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은에 조금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자, 전반적으로 비철 금속 관련 주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인 국내 해외 증시를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나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대선이 잘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새로운 행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 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서 네. 지금 이제 뭐 200만 호가 넘게 전국에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네. 원전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좀 틀겠다. 뭐 전에는 이제 원전에 대해서 전혀 그 새로운 어떤 추진을 하지 않겠다 해서 지금 강원전으로 가겠다. 원전을 많이 짓겠다 이런 정책으로 좀 돌아섰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건설이나 원전주가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나서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런 단기적인 테마에 편승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오히려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그거 관련된 소재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그 지금 건설주와 관계돼서는 이 건설 원자재 업종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지실 텐데 건설 네. 원자재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건설 원자재 업종의 상당 부분은 수입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오는 석탄이나 석유와 가격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 이제 수익과 이제 기업의 어떤 수익에 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그 수출입과 관계된 부분은 변동성이 좀 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소외받았던 국내 IT 업종들이 국내 IT. 예, 그동안 급락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규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새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서 현재 국내 증시는요, 부동산 또 원전에 대한 공약들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제 소재나 기업들을 봐라라고 조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IT 기업들도 조금 참고를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 이제 감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우크라이나라는 약소국을 침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서방 세계 대 러시아라는 어떤 국가 대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 좀 가고 있으면서 변수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그런 요소가 물가 상승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계속 정책적인 요인이랑 이런 인플레이션 네. 그리고 또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어떤 경기 침체 요인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가지고 가시면서 투자를 하실 때 좀 조심스러운 스텝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쩔 수 없는 지정학적 요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변수 좀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또 정치적인 요인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민우 전문가님과 해외 증시 또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민우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민우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